우리 아빠는 진짜 착해도 너무 착하세요. 거절이란 건 절대 모르고 어이없을 정도로 순진해서 뭐든지 다 믿어서 사기치기 딱 좋습니다. 매일 남들한테 당하며 사는 아빠 때문에 가족들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우리 아빠가 조금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아버님 걱정에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는 네. 계속 택시 드라이버셨어요. 택시 운전수셨는데 이제 좀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먹튀. 네, 그거 엄청 많으셨는데 다른 아저씨들은 다 잡아서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그럼요. 하거나 네, 경찰서 가거나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애들이 뭐 그냥 이런 식이시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안 하세요. 그냥. 신고를 안 해요? 어린애들인데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은 뺑소니를 당하신 거예요. 팔꿈치를. 아이고. 그래서 아빠 그거 뺑소니니까 절대 봐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부는 너무 강해요. 아우 절대 안 봐준대요. 그렇죠. 근데 경찰서로 갔는데 어린 여학생인데 20살이 같았대요. 근데 포부가 너무 강했잖아요. 가만 안 둔다. 어떻게 뺑소니를 치냐 뭐 했는데 어린애인데 또 뭐 애덜인데. 그래서 그 애덜을 계속 타령하시고 아무 합의도 못 받고 그냥 또 봐주고. 가여워서 그냥 가세요. 네. 또 정말 열이 받는 사건이 있는 게 가족 중에.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약과고요. 정말 열이 받는 사건이 있는 게 가족 중에 네. 친척이 또 사기를 또 친 것 때문에 저희 아빠가 지금 신용불량자라서 카드, 통장 그런 걸 다 못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 사기친 그분이 애를 낳대요. 애를 낳았으니까 기저귀라도 사주고 옷이라도 사주고 네가 좀 돈 좀 줘야 되지 않냐. 어머머머. 그래서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소리를 막 질렀죠. 아빠 진짜 미쳐버려 하면서. 그래서 아빠는 절대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 아빠 혼자 가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분수탱이에요 그냥. 좀 한심스럽고 이제는 노인네니까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오늘부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을 생각이신가요, 지금? 보통은 그 아내분이 남편을 이렇게 잡돌이해도 이혼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따님이 얼마나 마음에 뭐가 있었으면 아버지를 네, 지금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지금 따님이 얘기하는 거 다 맞습니까? 예. 영쾌하시네요. 대답이. 아버님은 거절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거동을 못하. 거절. 아버님이 아까 구두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봤는데 왜 거동을 못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님 되게 빨리 일어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거절은 못하는 스타일은 맞아요. 그 힘드세요, 아버님?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뭐 야,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 오늘이 버퍼링 특집이 아니거든요, 아버님. 지금 버퍼링. 그러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좀 무서우세요? 아니면 아버님이 더 이렇게 왕처럼 하세요? 집사람이요? 네. 좀 뭐랄까 여자 그냥 제가 그냥 아버님 근데 솔직히 좀 말을 조금만 빨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거 뭐 진짜 주토피아이고 우체국 직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나무늘보 아버님의 지금 표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혹시 아버님 그 사기 당한 이야기 같은 게 있습니까? 어머님 따님도 모르는. 있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거 하나 말해보고 싶었던 게 네네. 제 신랑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뭐 알반지라 그래야 되나? 그 해병대 그 기념이에요. 그것을 아빠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이거 자기 손에 맞는다고 껴보더라고요. 이제 제 신랑이 아버지한테 끼게 해드릴게요 했는데 한 달은 차셨나? 어느 날부터 없어요. 어? 그 착한 남편도 같이 오셨어요 혹시? 여기 뒷방석. 아, 뒤에 계시구나. 네. 그 알반지 위치 추적이 안 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심정이 어떠세요?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금값 떨어지면 하나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같은 걸로. 예. 아이고야. 근데 그 반지를 아버님 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서 고백했는데 솔직하게. 네, 고백. 어떻게 하셨어요? 금방에 팔았습니다. 금방에 팔았습니다. 대박 대박 캐대박. 얼마 받으셨어요? 그렇게 큰 돈은 못 받는데. 110만 원. 빌린 돈이 갚았어요 그걸. 있었는데 네. 그거 해주려고 그냥. 저는 저렇게 슬픈 해병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알반지가 그렇게 아버님이 금은방에. 근데 저는 그 전에도 저 아는 지인이 A침대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죠. IMF 때.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돈이 모자르니까 야 어떻게 좀 이거 좀 빌릴 수 없냐 그래서 그냥 해줬습니다. 그냥 알고 알고 해주셨어요? 알고 해준 거죠. 그건. 제 돈으로 준 건 아니고 아버지 시골 아버지한테 가서 땅 좀 근저당해서 1,000만 원만 빌려주셔요. 누구 좀 그거 좀 물건값 좀 해준다고. 그걸 제가 그냥 과감하게 해줬죠. 아.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거절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아버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모든 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되게 거절 못하는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좀 너무 사정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사람에 대한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저를 보고 그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의 이런 증상을 단어로 정의 내려본 게 있는데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구원자 컴플렉스.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면 내가 좀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이 힘든 거 보잖아요. 이 주변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마 아버님도 그러셨을걸요. 그분이 야, 나 친구야 좀 힘들다. 좀 1,000만 원 조금 뭐 안 되겠냐?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 너무 힘들다고 하고. 나 왜 이렇게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졌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알게 돼버렸어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알았냐? 전 공부하려고 서울에 온 게 아니라 제주도가 싫어서 서울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려서 엄마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이제 물리적으로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저학년이었으니까 엄청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난리가 나고 저는 운동장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엄마를 지키고 싶은데 제가 엄마를 못 지키고 서울로 도망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한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구를 돕고 싶었는데 돕지 못했죠? 그때의 그 어린 나. 자신. 걔를 돕고 싶었는데 내가 도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엄마와 나 자신의 그 어린아이를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 도와주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의 진동을 가진 자들을 보면 그게 딱 움직이더라고요. 아버님 어떠세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뭐 이발사 하셨었는데 뭐 노름 뭐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고 한량이지 일도 안 하시고. 그러면 아버님이 어른이 되고 나서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움직이시죠? 예, 지금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위에서도 오죽하면 너는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으냐. 너도 지금 사는 지금 현 위치가 이러면서 지금도 남 걱정할 때가 있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사귀어도 20대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여자를 사귀는 거예요. 되게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 있죠. 자신감 있고 뭐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 안 끌려. 근데 뭔가 슬픔이 있고 내가 저 아픔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게 끌리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끝은 보통 좋지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이게 저 사람을 돕고 싶은 건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그거를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은 건지 내 삶 구분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따님께서 아버지를 사랑으로 감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감시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오늘 뭐 어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다 포섭해야 되겠네요.